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필수 지문 정리.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필수 지문에 대한 부분의 정리를 보고 지문을 익혀 나가야 돼요. 제가 또 이 부분만큼은 별도로 강의를 잘라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또 올릴 거니까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거 확인해서 보십니다. 계속. 그래서 이론 보고 이거 보는데 요 필수 지문 정리만 쫙 모아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전체를 다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래 하지 않죠. 요거 한 10분에서 15분 할 건데 그런 게 모이면 몇 분 안 되지만 뭐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까먹지 않는 거예요. 활용을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 1월부터 필수 주문 정리 이 부분은 빈칸 노트는 제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밴드에서. 보시고 뭐뭐뭐 몇 분 받는지 시간 보고하세요. 라고 내가 밴드 미션 시킬 겁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미션 수행 완료라고 올려줘야 돼요. 그쵸? 미션 수행 완료하신 분들 대부분 다 붙었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뭐 떨어진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부 오해하지 말고 봐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에버바리 필수 지문 정리 빈칸 노트 시작. 했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항상 얘기하는 거 광역 도시 계획. 광역 도시 계획. 그럼 물어볼게요.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이죠? 또 내란다. 미치겠다 아주 그냥. 봐봐요.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그럼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에 만드는 거라고. 우리 관할 서울시가 아니라. 그래서 광역 계획권. 시작. 광역 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뒷부분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도시군 계획이잖아. 이거는 도시군 계획이니까 도시계획 얘기하는 거라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어디에 대해서? 관할구역.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이죠.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망에 대한 계획으로서 뭐랑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과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구분한다. 완전 중요하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거의 정의를 얘기할 때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거거든. 8페이지 오른쪽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보는 게 제가 필수지문 빈칸 노트를 넣은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어지죠? 앞에 있는 짧은 내용들을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따로 기본서 보지 않아도 충분히 필수지문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내 목적이에요. 그래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해했겠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대한 것들 이거 풀어봤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2번 지문의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을 뭐라 한다 우리는? 거봐 아는 것도 있잖아 이제.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아 이거 봐 대단한 거야. 첫날 들고 이거 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아우 힘들어.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 한번 읽어봐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에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 시작. 그리고 3번 완전 중요하죠. 봐요. 이 지문은 완전 중요한 공법의 대전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 관리 계획. 시작. 도시 관리 계획. 항상 관리인지 기본인지 내용 구분하시면서 봐줘야 됩니다. 아까 8페이지 오른쪽에 있던 내용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그 내용에 대한 걸 하나하나 보자 이 얘기죠. 첫 번째, 지구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용도, 이제 안다. 지역. 지구라는 걸 지정 변경하자. 그리고 용도 구역을 정할 때는 제, 수, 시, 도, 혁, 복, 입이다. 아세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그러면 시 뭐였어요? 시는 시가화 조정구역이고요.
입은 입체 복합 구역이겠죠.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 구역.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뭐를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계획해줘야죠? 그렇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해줘야죠? 그게 뭐지? 도시계획시설. 귀운 들려, 이제. 뭐라고요? 도시계획설이야. 그게 기반시설에 설치, 정비, 개량을 하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게 뭐지? 그렇지. 정비사업. 그럼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도 계획을 하고, 서울시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다가 뭘 만들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지.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공간 재구조와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를 뭐라 부르지?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은 복합용도계획.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혁신계획하고 뭐하죠? 복합용도계획에 대한 부분을 봤죠.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완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14페이지 그림책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이게 공법 몇 프로라고요? 심하게 말하면 80%란 말이에요. 이게 적으면 60, 70%. 그렇죠? 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중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 포인트, 4번 지문과 관련된 부분은 키워드가 뭘까요? 오, 대단해. 완화하는 구역. 완화하는 구역이 키워드예요. 그 완화하는 구역에 대해서 선행하여 만드는 계획이 뭐였어요? 남용될까봐. 그지. 단어를 하나씩 어떻게 모르네? 뭐라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에요. 시작.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시작.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에 쓸 용도, 건폐 용적물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효율적인 계획적 관리를 수립하기 위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지나간 시험에는 성장관리 계획과 혼동시켜서 혼란 줬죠. 우리를요. 주의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계획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또 올려놨습니다. 아까 내용 볼 때 이해하실 거,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 개발 목적, 다양한 도시기능의 융복합된 도시공간의 조성 목적, 그러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이해갑니까?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도시혁신계획. 명심하세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도시혁신계획. 두 번째 복합용도계획. 됐죠? 라는 거. 신도시 만들라고 화이트 좀 만들어주는 거, 재개발에 대한 정비를 화이트 좀 만들어가지고 복합용도 해주는 거, 그렇죠? 등등이라고 라인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 계획. 문장은 뭘로? 이걸로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에 문장이 좀 더 잘 보이죠. 알겠습니까? 오해겠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에 대한 부분과 8번, 9번은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물어보는 건데요. 봐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뭐라고 잡아야 될까? 그치, 이거야. 중복되지 아니하게. 요 단어를 봤냐가 포인트예요. 중복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 규제는 뭘까요? 용도지역인 거예요. 시작.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중복 안 되는 거 두 가지. 지역과 지역은 안 되고 객이면 안 되고. 이해갑니까? 시작. 지역과 지역은 안 되고 객이면 안 되고. 왜 객이면 안 되지? 그치, 너무 가혹하니까. 그죠? 오해개들 8번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봐요.
지역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그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도시관리계획 정하는 것이 있죠. 뭐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자. 뭐예요? 용도 지구. 1차 옵션이죠. 용도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종류 좀 불러봐요.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원인은 용도 지구로 밝혀졌어요. 그렇죠? 첫날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근데 지역 안에 지구만으로도 완성이 안 되면 2차 옵션. 용도 구역을 정하겠죠. 그러면 9번은 뭘까요? 용도 구역인 거예요. 용도 구역은 키워드 봐봐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거의 제한을 강화 완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점을 뭐라 한다?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림 그대로야. 용도 지역 베이스 깔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 위에 1차 옵션 지구 정하고 2차 옵션 구역 정하고.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면요. 기반시설 종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기반시설 종류 불러볼게요.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7종 세트. 시작. 교공, 유공, 방보환, 기반시설 7종 세트. 가장 대표적인 게 하천 등등이라면 방제시설. 우리 뭐 한강 같은 거 지금처럼 정비 안 됐을 때는요, 맨날 장마 때마다 범람했었어요. 용산구 일대 원래 옛날에는 다 수몰지야. 비만 오면 수몰되고 그랬거든. 거기 맨날. 지금이야 거기가 비싼 동네지만. 그렇죠? 그 얘기. 또 하나,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으로 해서는 뭐라고요? 보건, 위생시설. 그 다음에 무슨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폐차장 같은 건 뭐가 되어진다? 환경, 기초시설. 특히나 환경, 기초시설과 보건, 위생시설은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종류를 구분하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언제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긴 뭐 다 중요하긴 한데, 다 중요하다고 말하면 속상하니까. 어쨌건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다 했어요. 11번입니다. 일단 나 좀 봐볼게요. 우리 앞에서 정의 얘기할 때 봐요. 기반시설이 넓어요? 도시계획설이 넓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게 그게 도시계획설이에요. 맞죠? 그럼 뭐예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시설은 뭐가 되고?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지고. 도시계획시설. 시작.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사업한다면 그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거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는데 한꺼번에 부르면 도시계획사업. 맞았어. 빙고.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그림으로 보고 말로 할 때는 되게 이해가 쉬웠는데 문장으로 보니까 굉장히 뭐다? 딱딱 입에 안 붙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들 이따 쉬는 시간에 외우시고 그러면 13번, 14번 좀 봐볼게요. 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라고 했을 때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죠. 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얘를 뭐라 불러?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작년 문제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나와 답이었던 거야. 이게 틀린 지문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에서 난개발이 많이 위험하니까 그런 동네에다가 성장관리계획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주상공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뭐다? 거의 다 성장한 거기 때문에 난개발이 심하진 않거든.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그 다음 또 하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가장 난개발이 우려되어진 항목은 뭐라고 했다? 기반시설 같은 걸 못 만들까봐, 부족할까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 봐, 곤란이 딱 보이지. 곤란하면 강화하자. 뭐 하려고?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 용적률 같은 거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죠? 불안해. 뭐라고요? 아니에요.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15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겹치지 않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하고자 정하는 구역이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시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작.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공록, 학교, 수업회, 대학 제외, 고등교육법의 학교는 제외된다. 왜?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적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인데 어쨌건 반드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겹칠 수 없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용어정의 조문 확인합니다. 제가 필수지문은 다 법조문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야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지. 이해가십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16번.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시작.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합니다. 8페이지 왼쪽 맨 위, 왼쪽 밑에 얘기했었죠. 이것도 은근 잘 나와요.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것이 뭐다? 다를 때에는 위에 있는 게 앞서는 거니까 뭐가 앞서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됐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당연히 부합해야죠. 됐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다를 때에는 뭐가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어쨌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진도 뽑는 것보다는 첫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론을 정확히 용어를 아는 걸 목표 삼았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진도 좀 나갈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진도 거의 못 나갔죠? 첫 주는 많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직 덮지 마세요. 안 끝났어요. 2분 남았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8페이지 봐볼까요?